네, 이영수입니다. 예, 이영수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이영수입니다. 저희가 이게 깜짝 전화 연결해 봤는데요. 지금 우리 이영수 위원장님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저는 경북에 있고요. 지금 주말마다 행사가 많아서 아하. 미리 저희들 민주당 그리고 또 예. 이번 대선 관련돼서 인사하고 홍보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뭐 농사는 좀 잘 되시나요? 어떻게 잘 되실까요? 농사 이야기는 물어주지 말아 주십시오. 묻지를 말아달라고 하시니까. 예, 우리 제가 두 사람한테 철회하겠습니다.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고요. 아이고, 예, 아이고. 여러모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급철회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걱정해서 고맙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김용민 이사장님 모시고 보수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홍준표 후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로 나왔는데 어제 토론회 좀 보셨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홍준표에 대한 할 이야기는 많지만요. 예. 저는 어떻게 보면 홍준표가 이제 볼 날도 멀지 않았을 것이다. 볼날이 멀지 않다는 건 어떤 뜻이죠? 사실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죠. 예. 자신의 이제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 욕구를 위해서 이제 대구시장을 사퇴했는데, 네. 그 자리에서 저희 뭐 대구 시민들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자리가 대구시장의 은퇴식이 아니라 정계를 떠나는 사실상 은퇴식이 될 거다라고 예측했고요. 예. 그 이유는 홍준표 시장이 보이는 뭐 비전이나 이런 것도 보이지도 않고 지금까지 행정을 보면 네. 이제는 시대의 뒤로 물러나야 되는 그런 구태 정치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영수 위원장님, 뭐 네네. 민주당에 지금 당적이 있으시니까 그런 거 다 우리가 띄고 그냥 네네. 민심을 그냥 있는 그대로만 전달해 주신다면 네네. 홍준표라는 정치인에 대한 지역의 민심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홍준표에 대한 애정과 이야기 드렸지만 홍준표가 대선에 도전하겠다라고 밝혔을 때, 네. 그리고 또 그것이 대구시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대구 시민들이 엄청 환호했습니다. 화가 나 있습니까? 환호했다고. 환호했다고요? 예. 여와 야를 막론하고 예. 다른 걸 떠나서 홍준표가 대권 후보에 도전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환호의 의미보다는 예. 이제서야 드디어 뜨내기 정치인 홍준표가 떠나는구나. 그런 의미의 환호. 좋아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 시민들이 볼 때 홍준표에 대한 애정과 이렇기보다는 정말 대구 시정을 걱정하고 네. 대구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반증이 홍준표가 떠나는 것을 반겼다. 아니 이거는 또 홍준표 후보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평가일 텐데 어제 토론회를 보시면서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께서는 방금 평가하시기를 한동훈 후보가 너무 말도 잘하고 한마디도 안 지니까요. 이제 그런 식의 그 홍준표를 압도하는 토론 태도가 이 보수 지지자들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에는 좀 이거 한동훈 후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래서 오히려 홍준표 후보 쪽이 좀 반사이익을 더 얻는 이런 분석 좀 해주셨는데 우리 이영수 위원장님은 어제 토론회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지역마다 언론인들도 좀 만나고 순회하면서 좀 하느라고 사실 어제 토론은 좀 잘 못 봤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국민의힘 토론회가 어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보고 평가할 만한 저는 가치가 별로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래도 어제 시청률은 좀 나오더라고요. 나름대로 또 관심은 좀 그랬어요? 있습니다. 나름의. 그렇군요. 예를 들면 좋은 의미의 페이머스 같은 명성은 아니더라도 이 노토리어스 같은 악명의 그런 그 관심은 좀 있더라고요. 그 바퀴벌레 같은 이런 이슈가 생겨가지고요. 이제 바퀴인지 바퀴벌레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바퀴일 수도 있고 바퀴벌레일 수도 있고요. 이거 글자가 좀 다릅니다. 지난번 1차 토론회 보고 난 다음에 토론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바퀴벌레만 잔상이 남아서 후보들이 꼭 바퀴벌레 경쟁하는 후보들처럼 느껴졌다는 잔상을 누가 이야기하는데 저도 딱 와닿는 말 같아요. 그래서 그 한동훈 후보가 어제는 못 보셨다고 하니까 홍준표 후보를 아주 그냥 따박따박 몰아붙이면서 그 검사 시절에 그 취조하던 모습으로 아주 홍준표를 좀 압도는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또 지역 사정을 많이 아시니까 우리 이영수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효과가 앞으로 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저는 제가 보는 이제 TK 민심이 토론을 한번 잘 했다고
지지하거나 이런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예.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탄핵 정국에 있어서 보수를 참칭한 극우들이 한편으로 있는 것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보면은 윤석열에 대해서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그 세력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갈등과 혼란 속에서 있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의 토론을 어제 잘했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간다라기보다는 합리적인 보수를 좀 그래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분들은 그 명분으로 한동훈에 대한 지지를 좀 할 것이고요. 예. 그게 아닌 분들은 한동훈이 아무리 잘해도 한동훈은 안 돼. 우리가 윤을 지켜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실제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겪어 보셨으니까 홍준표식 정치 이걸 좀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어떤 문제가 좀 구체적으로 있는 겁니까? 세부적으로요? 홍준표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많죠. 뭐 흔히 아는 박정희 동상, 그러니까 홍준표가 해놓은 것은 대구에 와서 박정희 동상 하나 세워놓고 간 게 다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근데 그 박정희 동상도 이면을 들여다보면 박정희 동상이 세워진 동대구역이 대구시의 땅이 아니고요. 국가 땅입니다. 예. 한국철도공사 땅인데 그걸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세워서 그 부분도 논란이 많고요. 이제 더 문제는 대구시장으로 와서 잘하면 더 좋지만 최소한 시민들이 지금까지 협의하고 합의했던 거 내지는 전 시장이 협의하고 합의했던 것조차도 홍준표 시장이 와서 파기를 해버리고 예. 진척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자면 대구 입장에서 보면은 대구 시민들이 오랫동안 대구 신청사 이전 결정을 대구 시민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전 결정을 내렸는데 취임하자마자 백지화 해버렸어요. 근데 지금까지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구시 입장에서는 취수원, 그러니까 수돗물 먹는 물의 문제가 굉장히 예전부터 중요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렵게 그 전 권영진 대구시장과 우리 민주당 소속이었던 구미의 장세용 시장 이런 게 다 합의를 해놨어요. 구미 취수원을 이용하기로. 그런데도 취임하자마자 홍준표가 구미 시장이 다른 이야기를 좀 하니까 기분 나쁘다면서 구미 거 이용 안 해.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고 안동에 녹조가 심한 안동댐 물을 쓰겠다. 예. 그리고 그 안동댐까지 그 물을 쓰려면 한 2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요. 예산이 들어요.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아무런 진척도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대구 시민들과 전 시장이 했던 합의나 정책조차도 파기해놓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냥 떠나버린 거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온데 광은 다 파고 설레발은 다 쳐놓고 아무것도 지금 진척이 되지 않고 우리 뭐 경북도 그렇고 좀 들쑤세 놓기만 하고요. 가버린 정말 무책임한 정치의 표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그동안 시장으로서도 늘 중앙 정치에 감나라 배나라 뭐 한동훈 대표 시절에 뭐 매일 그 싸움만 걸고 했었지 않습니까? 결국 내실이 없이 빈 껍데기 행정을 했다 이제 이런 평가이신데 그럼 우리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 4명입니다.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안철수 이 4명 중에 결선 투표는 누가 올라가고 최종 후보는 누가 될 걸로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4명이 다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오래전부터 좀 했었고요. 4명 다 탈락하는 경선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누군가가 뽑혀지겠죠. 지금으로 본다면 뭐 김문수, 뭐 내지는 한동훈, 뭐 이렇게 뭐 저는 뭐 2명이 올라갈 소리도 있다고 보이는데. 김문수, 한동훈이 좀 그래도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의미가 없다. 왜냐면은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만약에 김문수가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최종 후보가 될 소지도 저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우리 뭐 정치를 조금만 알더라도 아니면 몰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만 이 부분은 지금의 국민의힘 내지는 그 흐름의 가장 큰 결정하는 요인은 윤석열의 마음과 윤석열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표심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눈으로 본다면 그리고 또 한덕수의 개인적인 특성들을 본다라면 저는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지는 만약에 한동훈이 나오면은 저는 반드시 한덕수가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홍준표가 되더라도 저는
한덕수가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 가능성을 홍준표가 이미 그 가능성도 열어뒀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그 입장이 좀 이유는 바뀌었죠. 뭐냐면, 예.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의 관심은 국민의힘 보수를 어떻게 지킬까의 관심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게 유일한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예. 행보를 봐도 그렇고요. 그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살려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가장 역할을 잘했던 내란 대응을 하고 앞잡이 역할을 했던 저는 그 한덕수에게 시킬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보이고요. 한덕수는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 철저히 기회주의자인 동시에 윤석열과 한몸이라는 것은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 국민의힘을 입당하든 무소속으로 하든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한덕수가 될 소지도 크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4명의 경선 후보가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는 경선일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판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신 건데 앞으로도 우리 이영수 위원장님께서 또 TK 지역 또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 또 많이 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영수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거 오늘 또 우리 이영수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뭐 아예 그냥 구도 자체가 다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민의힘의 경선 누가 뽑혀도 의미가 없다. 무의미 경선서를 지금 주장을 해주셨어요. 네.